엑셀 2013 강좌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수식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원래 수식을 처음에 다루면 좋은데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수식이라는 거는 엑셀에서 계산을 하기 위한 엑셀에서 계산을 위한 계산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계산식은 엑셀에서는 반드시 등호로 시작되고요. 등호로 될 경우에는 반드시 이게 수식이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리 제가 좀 작업을 해두는데요. 자,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은 이 학생 인적부가 있고요. 주민등록번호가 이렇게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별로 성별을 구하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역시 수식 입력지를 보면 이거로 되어 있고요. if 그 다음에 mid 2 4 8 1은 남 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우선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앞에 있는 이 동호라는 부분은 바로 수식을 계산식을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if는 함수를 뜻하는 겁니다. 이걸 함수를 펑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떤 분들은 수식과 함수를 개념을 좀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인데요. 수식을 포뮬라라고 얘기하죠. 함수를 펑션이라고 얘기합니다. 펑션. 자, 수식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산식을 의미하는 거고요. 계산식, 계산이 되는 하나의 공식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함수라는 거는 계산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계산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명령어입니다.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능 또는 명령 이걸 함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수식에는 반드시 거의 대부분 반드시라기보다는 함수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곱하기를 할 때 2의 8승이라고 할 때 간단하게 제곱성을 이용하면은 쉽게 계산할 수가 있는데 이걸 일일이 풀어서 계산하면은 이렇게 해야 되죠. 이꼴한 다음에 2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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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8번 하면은 256이 나옵니다. 근데 이걸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거듭 제곱권을 갖다가 사용해서 함수 거듭 제곱권을 sqrt죠. sqrt 8을 하게 되면은 좀 더 쉽게 계산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안쪽에 함수 안에 또 다른 함수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거는 중천문이라고 또 얘기하는데요. 이 프로그래밍에서 엑셀 자체가 프로그래밍입니다. 프로그래밍이라는 건 뭡니까? 프로그램을 짜는 하나의 그러니까 일련의 어떤 프로그램을 짜는 하나의 어떤 또 다른 프로그래밍이라고 하죠. 프로그래밍은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에 사용되는 프로그램들 PROGRAM을 약으로 그냥 PG 이렇게 얘기합니다. 프로그램들이 비주얼 베이직이나 또는 퀵 베이직 옛날에 사용됐던 프로그램입니다. 비주얼 베이직, 그다음에 C, VC, C 뿔뿔, 그다음에 코볼, 코치란, 알골 뭐 이런 옛날에 사용됐던 프로그램도 있고요. 요즘에는 어, 요즘에는 주로 C를 많이 쓰죠. C나 C 뿔뿔이나 이런 걸 많이 쓰고요. 주로 지금 말씀드린 퀵 베이직이나 그냥 일반 베이직, 그다음에 어, FRTRA 포츄란, 파스칼,
코볼 이런 프로그램들은 옛날에 전통적으로 사용됐던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 통해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게 나오는 이런 문장들 이게 바로 프로그래밍에서 사용되는 하나의 코드입니다. 이걸 코드라고 얘기합니다. 코드. 이 전체를 갖다가 즉 이 코드라는 것 자체도 바로 하나의 어떤 방법입니다. 규칙입니다. 규칙이고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프로그래밍 작성할 때 반드시 일정한 규칙을 따라야 됩니다. 그 규칙을 벗어나면은 컴퓨터는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나타낸 것이 바로 코드가 되겠죠. 바로 우리 그리고 이 함수라는 것도 전부 코드의 일종들입니다. 즉 컴퓨터가 미드라는 함수를 사용했을 때 이게 어떤 의미라는 걸 미리 컴퓨터에 어떤 또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식을 시켜주는 거죠. 인식을 함으로써 사용자는 간단하게 이 코드를 작성함으로써 간략하게 어떤 답을 구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함수를 기침이 좀 나오네요. 자, 함수를 이 여러 개 사용하는 걸 중첩이라고 합니다. 중첩문이라고 하는데요. if를 또 여러 개 쓸 수도 있고 또는 뭐 이 if 안쪽에다가 또 다른 함수를 사용해서 어떤 결과값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왜 이렇게 함수를 두 개 썼냐면은 if라는 거는 어떤 조건을 뜻하는 겁니다. 조건. 어떤 조건이냐? 주민등록번호가 7자리 번째. 이게 1일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어떻습니까? 남자를 표시하는 거죠. 숫자가 이게 2가 나올 경우에는 여성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3일 경우 어떻습니까?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3일 경우 역시 남성이죠. 4일 경우 여성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걸 1이냐 2냐를 판단해서 또 1, 2, 3, 4를 판별해서 남성이냐 여성이냐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현재 이 주민등록번호는 숫자일까요 문자일까요? 문자입니다. 문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주민등록번호를 물론 계산식에 사용될 수는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번호는 문자로 취급된다. 왜? 안에 하이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통해서 계산할 때 계산하는 이유가 거의 없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는 원칙적으로 문자로 취급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이 미드라는 거는 문자열을 추출할 때 사용되는 함수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left, right, mid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left는 왼쪽에서 몇 번째의 어떤 문자를 추출하라. right는 오른쪽에서 몇 번째의 문자를 추출해라. mid는 중간입니다. 중간에서 어떤 특정한 문자를 추출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mid입니다. 그래서 일단 if는 조건이죠. 조건은 뭡니까? 8번째 이 숫자가 1이면 남성, 2면 여성을 추출한다는 그 조건을 주는 거고요. 이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미드라는 것을 사용한 겁니다. 자, 2, 4번. 여기 2, 4죠. 2, 4가 2, 4 중에서 8번째. 왜 8번째입니까? 보면은 802718에 하이폰이 들어가죠. 110857 하나 이렇게 들어가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여덟 번째 숫자 중에서 한 글자를 추출하는 겁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뭡니까? 바로 1이죠. 1. 한 글자를 추출해서 이게 1이면 즉 요까지가 이 숫자 1을 갖다가 추출하기 위해서 사용된 겁니다. 미드 요 함수가. 그리고 이게 1이면 이때부터는 if가 들어간 거죠. 1이면 남자를 표시하고 1이 아니면 열을 표시하라 이 뜻입니다. 이 앞에 놓는 거는 true고요. 뒤에 놓은 거는 false라고 합니다. 즉 항상 앞에는 true가 나오고 뒤에가 false가 나오는 겁니다. 참이면 참이면 이걸 표시, 거짓이면 이걸 표시하라. 즉 표시하라 이 뜻인데 굉장히 복잡해 보여도 의외로 상당히 간단합니다. 지금 다시 보죠. if mid 2, 4, 8, 1 이게 1이면 남을 표시하고 아니면 열을 표시하라.
자, 여기서 보시면은 if문은 조건이고요. 이 조건을 추출하기 위해서 mid라는 함수를 사용한 겁니다. 여덟 번째 자리에서 한 글자를 추출하여 추출하여 1이면 true 아니면 false 이걸 여기다가 나타내 주는 겁니다. 자, 수식을 우리가 작업할 때 수식 입력지에다가 입력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럼 또 다른 방법은 이 함수 마법사를 이용하는 겁니다. 함수 마법사를 클릭하게 되면 함수 검색이가 나오죠. 여기다가 if를 이런 식으로 입력합니다. 엔터키 치면은 if가 뜨죠. 이 상태에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은 if in수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인수의 개념입니다. 인수의 개념. 자, equal 한 다음에 if를 입력하면은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 안에는 인수라는 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equal 한 다음에 if mid 그다음에 2, 4, 8, 1 그다음에 1이면 남 아니면 여 이렇게 들어갔죠. 요 if 다음에 오는 모든 것들이 다 인수입니다. 인수라는 거는 어떤 함수를 사용할 때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될 어떤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요구하는 어떤 기능 그 기능이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로지컬 테스트 그다음에 value if true, value if false, true와 false 두 가지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것들이 다 세 가지 그러니까 if라는 함수에는 세 가지의 인수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if 다음에 로지컬 테스트란 인수 하나 콤마 그다음에 true가 true 콤마 false 하나 이렇게 인수 1, 인수 2, 인수 3 이렇게 구분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다시 mid라는 것을 사용하고요. 가로 열고 값을 또 다시 입력하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가로를 제일 먼저 열었고요. 가로를 이렇게 열었고 마지막에 가로를 닫았습니다. 그럼 mid라는 함수를 썼으면 또 mid에는 또다시 인수가 들어가겠죠. 요거 자체가 뭡니까? 인수죠. 인수. 또다시 가로를 닫았고요. 가로를 열었으면 항상 가로를 닫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항상 이렇게 가로를 닫아줘야 되고요. 저기 열었으면 이 개수가 항상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함수를 여기다가 바로 입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셋에다가 랭크라는 함수를 사용해 볼까요? 랭크를 쓰고 가로를 열면은 이렇게 인수가 표시가 됩니다. 지금 랭크라는 함수 다음에 number, 콤마, ref, 콤마, order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랭크라는 함수는 세 개의 인수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n이 인수 1, 레퍼런스가 인수 2, 오더가 인수 3, 세 개의 인수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수 중에서 이렇게 대괄호로 묶인 게 있습니다. 대괄호로. 자, 이렇게 대괄호로 이렇게 묶어져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사용해도 되고 사용해도 되고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즉 옵션이죠. 옵션. 항상 이렇게 함수를 사용하고 어떤 설명을 보면은 이렇게 대괄호로 묶인 게 있습니다. 대괄호로 묶인 거는 사용해도 되고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그건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하면 되는 부분 되는 옵션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이 대괄호 외에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사용되어야 될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n은 넘버, 레퍼런스는 참조, 즉 범위를 뜻하는 겁니다. 범위. 이 범위라는 거는 셀 주소를 뜻하는 겁니다. 셀 주소, 레퍼런스. 셀의 범위 또는 셀의 주소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자, if로 오셔가지고요. 자, 이거는 등수를 구하는 건데요. 자, 보시면은 랭크라는 함수를 썼습니다. 랭크라는 함수는 어떤 등수를 구하는 겁니다. 랭크. 등수 구하기입니다. 즉 몇 등이냐 그걸 구하는 건데요. 자,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구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앞에서 우리가 랭크라는 함수를 썼을 때 n, re lf입니까? 리퍼런스. rdf네요. rdf. 자, rdf, order. 자, 이렇게 되는데요. n은 현재 이 지금 G5죠. G5의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기준이 되는 셀 주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현재 보시면은 F5로 되어 있습니다. F5. 그러니까 A001 학번을 가지고 있는 이진성의 점수는 450점인데 이 450점을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겠죠. 등수를 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점수와 다른 사람의 점수를 비교해서 그렇게 해야 내 등수가 어떻게 된다는 걸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즉 이거 비교하는 거는 좀 컴퓨터 내부적으로 복잡하게 이루어집니다. A001과 A002를 우선 비교를 합니다. 이렇게 내 점수가 450점이고 002가 480점입니다. 일단 이렇게 되면은 등수가 어떻게 됩니까? 480점이 1등이 되고 이게 2등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또다시 475점과 다시 비교를 합니다. 이렇게 비교하게 되면은 그럼 이거는 475점이기 때문에 역시 이게 1등이 되고 이게 2등이 되겠죠.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여기 뭡니까? 현재 3등이 되는 거죠. 즉, 요 세 가지를 비교했을 때 현재 이진성의 등수는 3등입니다. 그렇죠? 그럼 다시 460점과 비교를 하는 거죠. 460점과 다시 비교를 하는 겁니다. 비교하면은 역시 이 점수가 높죠. 그럼 역시 이게 1등이 되는 거고 이게 4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55점이 있네요. 역시 이것과 비교를 합니다. 비교해서 이게 또다시 높죠. 그러면 이게 1등이 되고 이게 5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6일째와 그 다음에 있는 사람들 비교하고 이런 식으로 비교하고 그럼 또다시 홍길동과 그 밑에 있는 강강천과 순서대로 비교를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비교를 함으로써 등수를 구하는 겁니다. 이게 컴퓨터 내부적으로 순서대로 계속적으로 쭉 이루어지는 거죠. 이걸 바로 일종의 순서대라고 얘기하죠. 플로우 차트. 이게 프로그래밍에서 어떤 비교문에서 사용되는 비교문이라고 했던데요. 비교문. 프로그래밍에서 뭐 정보처리 산업기사나 정보처리 기사 또는 정보처리 기능사 이런 거 공부를 하시면 실기시험에서 비주얼 베이직 비주얼 베이직을 사용하는데 프로그램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바로 비교문입니다. 즉 어떤 하나의 점수와 다른 점수를 비교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비교하는 순환 비교하는 건데 바로 이 방식을 취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을. 자, 보면 n이라는 거는 네 점수죠. 현재 450점이 뭡니까? F5가 되겠죠. F5에서 나머지 요 부분 랭크 F5, 달러 달러 F 달러 5에서 달러 F 달러 14까지 범위를 지정하는 겁니다. 즉 이게 레퍼런스 셀의 전체 범위를 뜻하는 거죠. 이 성적의 전체 범위. 요 점수가 F5의 점수가 여기 있는 점수 F5에서 F14까지의 범위를 모두 비교를 합니다. 비교해서 등수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등수가 6등이라는 개념입니다. 6등. 뒤에 달러 F
달러 5, 그다음에 달러 F, 달러 14까지. 요게 뭡니까? 절대번지죠, 절대번지. 왜 절대번지로 지정했습니까? 이 값은 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 현재 요 사람이 이 진성이 다른 사람과의 어떤 등수를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값이 변하면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딱 고정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떤 그러니까 수식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데 수식에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엑셀의 수식은 이 수식 부분에 가시면은 첫 번째 보면은 뭐 재무 함수들 이런 식이 있고, 그다음에 논리 함수, 그다음에 텍스트 함수도 엄청나게 많죠. 그다음 날짜 및 시간에 관련된 함수들, 그다음에 찾기 참조 영역에 관련된 함수, 그다음에 수학 삼각 함수, 그다음에 기타 함수, 통계, 공학, 큐브, 정보, 호환성, 웹, 엄청나게 많죠. 이것들을 사용자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물론 진짜 엑셀의 도사라고 얘기하는 뭐 천재라고 하는 분들은 뭐, 이름이 좀 널리 알려진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아주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 아시는 건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분들은 다 모릅니다. 기껏해야 한 30개 정도? 저 같은 경우도 저는 프로그래밍을 옛날부터 오래 다뤄왔기 때문에 저는 한 200개 정도? 어느 정도 알 겁니다. 200개 정도. 어, 그만큼 엑셀은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게 엑셀입니다. 엑셀을 쉽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 엑셀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함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함수마다 사용 방법이 다 다릅니다. 사용 방법이 일정하면 좋은데 일정하면 다 사용하시겠죠. 하지만 이 함수마다 목적이 있겠죠. 목적. 그 목적을 달성하려다 보니까 사용 방법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쓰기가 굉장히 이제 복잡해질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뭐 수식을 우리가 입력하는 방법, 그다음에 수식을 일단 분석을 하는 방법 좀 배웠죠. 항상 수식은 등호로 시작된다는 거. 등호 다음에 함수를 사용하고 함수에서는 안에서는 인수를 통해서 어떤 값을 도출해낸다. 그거 보시고요. 그리고 수식 함수를 쓰고 함수 다음에 다시 함수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함수를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함수 계속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함수를 쓰게 되면은 인수가 나와야 됩니다. 인수가 나와야 되고 요까지 인수 나왔죠. 그럼 요거에 대한 인수는 또다시 여기다가 콤마 찍고 인수가 나오고 갈로 닫고 반드시 닫아야 됩니다. 그럼 요거는 또다시 콤마 찍고 인수 놓고 갈로 닫고 콤마 찍고 요거죠. 이렇게 와서 인수 놓고 갈로 닫고 마지막에 다시 갈로 닫고, 물론 여기다가 다시 인수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이런 식으로 함수가 수식이 복잡해질수록 그러니까 수식이 늘어나면 늘어나서 복잡해지기 때문에 초보자는 웬만하면 함수 한두 개 정도 이 정도 써서 끝내는 게 좋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수식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자, 이번엔 수식을 분석하는 거 한 번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값이 있는 범위를 선택을 하시고요. 이렇게 하나만 선택하겠습니다. 이 수식 계산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수식 분석, 수식 계산 클릭합니다. 자, 보면은 참조가 있고 계산이 있습니다. 참조는 현재 셀의 시트와 셀의 위치를 뜻하는 거고요. 계산은 전체 수식을 뜻하는 겁니다. 자, 계산을 누르면은 현재 전체 계산된 입력된 수식을 나타내는 거고요. 다시 계산 누르고요. 값은 6동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